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매수하는 ETF 뭘까요? 바로 QQQ입니다. 이 QQQ를 가지고 국내에서 매수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미국 나스닥 100이라는 ETF를 매수하실 겁니다. 앞에 있는 영어는 증권사 이름이고 국내에 있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QQQ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에는 여기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 생겼습니다. QLD를 투자한다면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거고, 그리고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 아마 이걸 더 많이 투자할 건데요. TQQQ라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3배짜리까지는 없고 이번에 2배짜리가 생겼습니다. 이런 레버리지 상품은 제가 단기로만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런지 뒤에서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QQQ에 투자하는 거랑 미국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거, 세금 문제 뭐가 더 유리한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지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QQQ의 기업 순위 변화를 보겠습니다. 올해 1월 대비 12월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어떤 기업이 잘하고 못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트렌드를 보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 1월 달을 보면 애플, 마소, 아마존, 테슬라, 페이스북 순이죠. 역시나 애플이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작년부터 신나게 올라와서 탑5 안에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12월까지 유지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12월을 보면은 애플이 12% 비중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마소 10.7% 좀 올라갔죠. 그리고 아마존이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9%에서 7.6%로 좀 떨어졌고, 올해 12월 동안 봤을 때는 엔비디아랑 넷플릭스가 최고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저 아래 2.6%의 비중이었는데 5.2%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10위권 밖에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오징어 게임 때문에 가입자도 증가하고 매출도 증가하니까 이렇게 탑10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2021년 1월 달에는 탑10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55.7%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년간의 농사 가장 잘한 건 엔비디아랑 넷플릭스였고 테슬라도 잘한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탑10 기중의 비중이 상당히 올라갔죠. 그만큼 빅테크 기업으로 더 몰리는 현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기술주로도 이어졌는지 QQQ랑 SPY의 성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년치를 보면 QQQ는 27%, SPY는 26% 상승을 했습니다. 1%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 말은 즉슨 QQQ 안에서도 빅테크 기업은 잘 나갔지만 그 외의 기업들은 좀 못 나간 것도 많았다. 혹은 SPY랑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QQQ가 연평균 33%였고 SPY는 22%의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정도 갭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이 갭을 메우는 한 해였습니다. QQQ랑 SPY를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나 그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3월부터 10월까지 SPY가 더 큰 성장을 했습니다. 검은색으로 나타난 게 SPY인데요. S&P 500에 투자했다면 올해는 조금 더 따뜻한 한 해를 보냈을 겁니다. QQQ에 투자했으면 좀 더 등락폭이 엄청나게 컸는데요. QQQ가 이긴 순간은 11월부터 지금까지입니다. 하락폭도 컸지만 상승폭도 큰 게 QQQ죠. 그만큼 등락폭이 크니까 나는 좀 마음이 약하다. 그런 분들은 QQQ보다 SPY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등락폭이 크더라도 큰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1년 중에 3개월만 좋더라도 QQQ를 가져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투자 성향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2배짜리 레버리지가 QLD죠. QQQ랑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1년차 때, 3년차, 5년차, 10년차인데 모두 다 2배가 아니라 더 큰 상승률을 보여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1년차 때는 증자를 2대1로 했기 때문에 좀 틀어질 수 있지만 그걸 감안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과거 10년 동안 보더라도 2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지 우리가 레버리지 상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요거를 보면서 장기 투자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상장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QLD가 3,874% 상승이 나옵니다. TQQQ는 3배 상품이니까 이거보다 더 큰 상승률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런 레버리지 상품은 우상향하는 한 꾸준히 가져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은데 어떨 때 좋고 어떻게 안 좋은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전략적으로 투자하니까 그걸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이 상승장에서 얼마나 매력적인지 한번 볼게요. QQQ를 먼저 보면은 100달러에 시작했다고 가정을 하고 3일 동안 이런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달러가 110달러 돼서 10% 올라가고 2일 차에는 121달러 그래서 또 10% 그리고 3일 차에는 150달러가 돼서 24% 성장을 했습니다. 이걸 다 더해보면 결국에는 100에서 150달러가 됐으니까 50% 상승을 한 거죠. 이걸 QLD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QLD는 2배 레버리지, 가격의 2배가 아니라 상승률의 2배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10% 올랐다면 20% 올라가게 되는 거고 3일 차에는 24% 올랐으니까 48% 상승이 나옵니다. 이걸 적용해서 100달러에 동일하게 시작했다면 1일 차에는 당연히 120달러 그리고 20%또 추가 상승하면 144 그리고 24의 2배 48% 상승하면 213달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에 우리가 QQQ가 50% 상승했으니까 얘는 100% 상승해서 100달러가 200달러가 돼야 되는데 213달러가 되면서 113%의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더 큰 복리의 상승을 이끌어낸 건데요. 이래서 상승장에는 레버리지 상품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레버리지 상품의 하락 행보장을 보겠습니다. 앞에는 좋은 예였으니까 당연히 요놈은 나쁜 예겠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나쁜 예, 최악을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걸 꼭 유념하시고 피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볼게요. QQQ를 가지고 우선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100달러에 시작했는데 40% 하락이 나와서 60달러가 됐고 그 다음날에는 50% 올라서 90달러 그리고 11% 올라서 10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QQQ를 가지고 있었으면 이 3일 동안 다시 100으로 돌아왔으니까 0%의 수익률이죠. 그래서 하락 위에 다시 반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QLD 2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다면 수익률이 2배니까 각각 2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달러를 투자했다면 마이너스 80%니까 20달러밖에 남지 않죠. 20달러에서 다시 100% 상승했으니까 40달러 40달러에서 22% 상승이니까 49달러가 됩니다. 그럼 100달러에 시작을 했는데 49달러니까 51%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QQQ는 바닥을 치고 올라와서 0%가 됐는데 QLD는 바닥을 치고 올라왔지만 마이너스 51%가 됩니다. 동일하게 다 동일한 가격으로 올라왔는데 QLD는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마이너스를 만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게 됩니다. QLD를 5년 동안 투자했다면 기쁜 날과 슬픈 날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5년간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앞에서 최고점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보합까지 와도 고점을 못 넘긴다고 했죠. 그래서 고점에서 떨어져서 보합까지 온 그 순간까지를 계열수로 쪼개봤는데요. 지금 봤더니 이렇게 3개월, 13개월, 3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쁜 날은 32개월, 슬픈 날은 28개월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투자를 해서 이 모든 순간을 이겨냈다면 696%의 상승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심장이거나 혹은 소량으로 투자해서 꾸준히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분들만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혹은 저점에 들어가서 고점에 파는 이런 단타로 이용하는 게 좋은데요. 이걸 꾸준히 가져가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열의 열 모두 다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저점에 들어가서 올라갔을 때 단타로만 들어가고 그리고 소량으로만 접근하길 권장드립니다. 앞에 내용을 보고 그래도 나는 견뎌내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더 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5년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2007년도부터 12년도입니다. 이때 보면 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횡보하는 구간을 이뤄가고 있는데 이 구간만 하더라도 51개월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쁜 날 슬픈 날을 더해보면 기쁜 날은 9개월, 슬픈 날은 51개월입니다. 지금 5년 동안 중에 4년 넘게 슬픈 날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률을 계산해 보면 5년 동안 28% 상승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견디더라도 정말 힘든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있는 우상향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되고 이런 구간이 언제든 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좋지 못했던 구간 2007년도부터 12년도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투자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2008년 IT 버블 이후에 거래량이 엄청 실리면서 저점에서 매수를 했죠. 요때 들어가는 건 정말 잘한 포인트입니다. 요즘에도 주가가 폭락할 때마다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 상당히 좋은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들어가지만 주가가 상승해서 올라갈 때는 거래량 보시면 아시죠?
거의 매도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추가 하락해서 거의 본전이 왔을 때나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사람 심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올라갈 땐 매도 못하고 내려갈 때 매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에 들어간 건 잘한 거지만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자기만의 스킬 혹은 심리적인 부담감이 적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레버리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부터 레버리지 투자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TQQQ랑 FNGO를 가지고 왔습니다. 해외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3개짜리 상품인데요. 요거 투자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1년간의 차트인데 요 저점마다 모아서 고점에 매도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말이 쉽지 해봐라 라고 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타이밍 매매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쉬운 거, 말이 쉽지 정말 실제로 해보면 고점에서 매도를 잘 못해서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때 본전 혹은 약손절하고 파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혹은 마이너스 치면은 아까 앞에 보셨듯이 마이너스 20% 30% 찍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걸 감당하기 더 힘든 구간으로 와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큰 돈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소량으로 들어가되 정말 큰 폭락이 왔을 때 앞에서 코로나19가 왔거나 혹은 IT 버블 이랬을 때 가감하게 들어가는 건 좋지만 반대로 이렇게 작은 파동에는 들어가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레버리지 횡보장 혹은 하락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락했다 올라와도 본전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등락폭이 클 때는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우상향을 할 때만 투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최하단까지 찍었을 때죠. 그거는 우리가 증시가 한 15% 20% 빠질 때를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짧게 단타 개념으로 들어가려면 당연히 국내에서 투자하는 게 더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상품들을 비교해 볼 건데요. QQQ가 1배짜리라면 QLD가 2배, DQQQ가 3배짜리 상품이었습니다. 1배짜리 관련돼서는 국내 ETF 상장된 게 상당히 많았죠. 이번에 2배짜리는 나오게 됐습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인데요. 아직 3배짜리는 없는데 아마 3배짜리도 내년이나 후년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선 2배짜리 상품에 투자한다. 이거는 원화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QLD랑 요 아래에 있는 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 레버리지 상품 해외랑 국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QLD가 해외 상품이고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오른쪽이 국내 상품인데 앞으로 코덱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비교조차가 안 되는데 QLD가 7조 그리고 코덱스는 295억 원입니다. 오른쪽은 상장한 지 이틀밖에 안 됐죠. 그래서 제가 첫날에 봤을 때는 130억 정도 됐는데 지금 290억 그러면은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그만큼 앞으로 관심이 더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보면 QLD는 0.95% 높은 편이고 코덱스는 0.3%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붙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 수수료 거기 나온 측정에 나오지 않으니까 플러스 알파로 한 0.2% 붙을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QLD는 노출되어 있고 코덱스는 오른쪽에 H라고 적혀 있으니까 해지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폭을 오른쪽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데요. 세금입니다. QLD는 해외 상품이니까 당연히 양도세를 내야겠죠. 수익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코덱스 상품, 국내 ETF 상품은 세금 안 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배당 소득세 15.4%라고 써놨는데 분배금, ETF는 분배금을 줬죠. 그거 15.4% 떼는데 그거 말고도 15.4%를 뗍니다. 그건 바로 뒤에서 다시 볼게요.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세금 안 내는 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예탁 결제원 자료인데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파란색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거 킨텍스 이런 종목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은 QQQ, TQQQ 그리고 QLD 이런 상품들이 오른쪽에 있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세금 두 가지를 봐야 될 건 가운데 있는 이 두 항목이에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이 배당 소득세는 15.4%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보면 매매 차익에서도 15.4%를 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국내 상장된 국내 상품은 세금을 안 떼지만 해외 상품은 15.4%를 뗍니다. 그리고 해외 상품은 250만 원까지는
지금 공제를 해주고 그 이상부터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죠. 요 차이를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국내형 해외 상품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좀 헷갈리시면 제가 예전에 요것만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오른쪽 위에 링크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에 따라서 왼쪽이 좋으냐 오른쪽이 좋으냐 그걸 좀 판단해야 되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